저희 엄마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강하다 독하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린 숙녀 같으세요. 교통사고로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일벌레가 되셨죠. 악착같이 모으신 돈으로 이제 건물도 사시고 집도 지어가지고 꽃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좀 쉬세요. 돌아올 뿐이겠죠. 왜 자꾸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이제 다시 웃으시게 되는 우리 엄마의 봄날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엄마이기에 멈출 수 없었던 춘미 씨의 찬란한 봄날의 기록입니다. 따사로운 4월의 어느 날, 인천 앞바다를 호령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봄바다의 정기를 듬뿍 머금은 해산물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봄에는 뭐가 이렇게 좀 제일 많이 나와요? 산꽃게, 암꽃게하고 4월, 5월에는 제일 좋은 게 암꽃게. 여자한테 제일 좋고 피부에 좋고 이거 하나 잡수시면은 10년이 젊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건 생각. 그럼 저는 2마리 먹어야겠네요. 그럼 여기 꽃게로 좀 돈 좀 많이 버시는 분 있어요? 저희는 없고 저희 가게에 많이 사러 오시는 청년이 있어요. 저기 있네요. 저 청년 진짜 많이 사러 오시는 분이에요.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듯 2손 무겁게 들고 있는 꽃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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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꽃게를 엄청 많이 사신다던데 꽃게 많이 사세요? 예, 그렇게 많이 사요. 그럼 사장님이 꽃게로 서민갑부 되셨다는 그분이신가요? 저는 일꾼이고 네. 갑부는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아 어디 있는데요? 따라와 보세요. 네. 봄의 전령사 꽃게를 따라가면 갑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대로 물 만난 꽃게들, 그 자태 한번 늠름합니다. 그때 등장한 묘령의 여인. 매의 눈으로 꽃게 상태부터 살핍니다. 꽤 좋다. 잘 사왔네. 누구세요 이분?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갑부. 꽃게로 돈 많이 버신 분 맞으세요? 돈은 좀 벌었죠. 네. 쿨한 인정, 갑부의 기본이죠. 저 TV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유, 신나나. 이쁘게 하고 나오는데. 꽃게로 인생 역전, 봄날을 맞이한 갑부 박춘미 씨와 아들 박성배 씨입니다. 넓은 주차장이 한순간 마비되고, 이 많은 인파가 다 어디서 몰려온 걸까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장 안이 북적북적한데요. 봄의 불망 기다리는 것은 바로 봄철 최고의 보양식 꽃게찜입니다. 찜 어디로 놔드릴까요? 이 맛을 잊지 못해 꼬박 1년을 기다렸다는 사람들. 하늘만이 허락해준 이 운명적인 만남은 오직 꽃피는 봄에만 가능하다니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설렘 가득 안고 2손으로 영접하는데요. 오동통한 게살과 고소한 알이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맛을 표현하자면 그냥 바로 입으로 가야 돼.
봄기운 받으러 왔어. 꽃게를 받아야 봄기운이 나죠. 암꽃게는 산란기를 앞두고 알을 가득 품은 요맘때 먹어야 제맛. 달달하고 맛있다고요. 오, 달달해요? 네. 양념 안 하고 이거 자체만 그냥 끓여주면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는 춘미 씨. 새벽에 경매를 통해 들여온 꽃게를 대령합니다. 싱싱함이 곧 맛의 비결이기 때문. 드디어 꽁꽁 숨겨둔 속살을 드러냅니다. 꽃게가 알 많이 찼잖아요. 찜으로 많이 나가요. 알은 밝은 주황빛을 띄어야 신선한 꽃게라는데요. 이대로 20분간 푹 쪄주기만 하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꽃게찜이 완성됩니다. 양념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다 조미료 칠까요? 모두들 맛에 심취한 그때 삼총사 하나만 주세요. 삼총사 오인이요. 삼총사 오인. 삼총사는 대체 뭐죠? 암호 같은 주문과 함께 위풍당당 손님상에 대령하는 3가지 음식. 이 많은 걸 한 번에 다 먹는다고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 양념게장.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간장게장은 하얀 쌀밥 넣고 쓱쓱 비벼주면 밥도둑 종결자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진한 바다향을 품은 시원한 꽃게탕까지. 남녀노소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게 하는 마법의 체면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단품 메뉴들도 있는데 세트로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저 몸매 유지하려면 이왕이면 고루 다 먹어요. 세 가지를 다 먹으려면 저 단품 메뉴 시켜도 벌써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겠죠. 이건 뭐 맛보면서 28,000원이면 3가지가 다 28,000원이라고요? 세트 메뉴에 런치 할인까지 쭉쭉 내려간 가격. 밥도둑계의 무기수 간장게장. 밥도둑 넘어 밥 강도 양념게장. 죽은 입맛 살리는 명이 꽃게탕. 봄꽃게 요리 삼총사가 총출동하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네요. 단품으로 시키면은 하나만 많이 먹는데 여기는 세트가 있어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를 접할 수 있는 게는 많이 없으니까 이제 간장게장, 양념게장 다 전부 다 나오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몇 분이세요? 가성비 넘치는 메뉴에 손님이 밀려드는 건 당연한 이치. 번호표 쟁탈전도 치열하니 오늘 안에 먹을 수 있긴 한 거죠.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왔을 정도랍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강원도.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 40분 기다렸어요. 40분이요? 기다림을 행복으로 채워주기 위해 덩달아 분주해진 춘미 씨. 꽃게 요리의 스테디셀러 간장게장은 갑북뼈 특제 소스에 숙성해 손님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봄철 암꽃게만을 사용해 손내면 톡 터질 듯 영롱한 빛깔의 알천지인데요. 먹기 좋게 잘라준 뒤 비장의 무기만 얹어주면 전매 특허 밥도둑 대령이요. 뿌려줘야지 맛도 있고 또 그 간장에 또 밥도 비벼 먹고 그러죠. 간장 나무 손님들이 싸가기도 해요. 간장 나무 싸가요? 네, 맛있다고. 이번엔 환상의 짝꿍 양념게장을 만날 차례.
아니 그런데 속이 거뭇거뭇한 게 간장게장 아닌가요? 저희는 간장에 옅은 간장에 숙성시켜서 묻혀내요. 별로 날골로 묻히지 않아서 식중독 예방도 되고 예, 맛도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숙성돼서 하니까는 좋은 맛이 있어요. 양념게장 역시 달달한 맛을 더한 묽은 간장의 숙성. 속살까지 양념이 잘 배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직접 담근 매실청과 아로니아즙을 넣어 만든 양념장에 쓱쓱 묻혀냅니다. 꽃게 살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살살 해가지고 애기다루듯이 해야 돼요. 윤기차 빨간 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누가 있을까요? 이거 볼수록 물건인데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퀄리티까지 낮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혹시 수입 같은 거? 아유, 우리 수입산 안 써요. 수입 안 써요? 국내산이에요, 다. 100% 국내산이에요. 아유, 보여드릴게요. 의심을 해소하는 건 증거뿐. 다 있잖아요, 국내산.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 이거 다, 요즘은 다 표기돼야 돼요. 국내산. 정말 국내산 맞네요. 남는 게 좀 있어요? 많이 팔아야 그러니까 남죠. 많이 팔아야 남지. 이게 조금 팔아서 타산도 안 맞아요. 박리담의 전략이 성공한 올바른 예입니다. 상총사 하자마자 터졌어요. 우리 가족도 우리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삼총사가. 세트메뉴 만들기 전에 문을 닫고자 또 했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최고치는 1,000만 원도 찍어봤지 하루. 진짜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대단한 거네요. 성배 씨가 도입한 이 세트 메뉴엔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숨어 있습니다. 버터 곁들여가지고 비벼주셔야 됩니다. 네, 녹여가지고 소량씩 넣어줄게요. 버터와 함께 비벼 먹는다고요? 버터를 곁들여서 장에다가 같이 비벼줘야 돼요. 아니 녹여가지고 간장게장을 넣어서 먹으래. 그리고 날치알 넣고. 버터를 빵에만 발라 먹는다는 편견은 버려라. 성배 씨의 톡톡 튀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 버터 넣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풍미가 좀 더 있다 그래야 되나? 간장이니까 이거 먹으면 좀 짜니까 버터랑 날치알 비빔 밥이랑 먹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게장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버터와 이제 날치알이 같이 제공이 되는데 버터를 먹을 거 없고 밥에다가 버터만 넣고 비벼 드시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터와 이제 간장게장 조합이 괜찮겠다. 날치알하고 버터 좀 더 받을게요.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상의 줄을 잇는 공깃밥 추가 주문. 남은 게장 국물만 있으면 천하무적 버터 간장밥이 완성됩니다. 한만 더 시켜주시죠. 밥이요? 밥하고 버터요. 예? 밥하고 버터요. 밥하고 버터요? 누가 시켰어요, 밥하고 버터? 아빠요. 아빠가. 원래 이렇게 밥을 많이 드세요? 맛있어서 많이 먹어요. 어? 맛있어서 많이 먹어요. 맛있어서 많이 먹어요. 비벼 먹는 게 훨씬 부드러워가지고 고소하고 네. 그래서 좀 더 입맛을 땡겨서 원래는 한 그릇 먹으면 땡인데 그냥 하나 더 시켜가지고 먹는 거예요. 작은 발상의 전환이 손님을 끌어당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겨울철에 이런 입맛이 봄에 쑥국 먹고 들어오는데 이 게장 먹고 완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날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맛있네요. 온몸으로 봄을 만끽합니다. 매장이 한산해지자 연신 창밖을 관찰하는 성배 씨. 그의 수상한 행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그때 차에서 내린 젊은 커플.
두 명의 손님이 들어올 걸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능숙하게 안내합니다. 와, 손님 들어오기 전부터 메뉴판이랑 물병이랑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면 이제 빨리빨리 나가는 그런 말 있잖아. 맛집의 생명은 스피드다. 오감을 총동원,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는데요. 철두철미한 성격은 위생관리로 이어집니다. 바닥과 한몸이 되는 것은 물론 설거지를 마친 그릇은 사정없이 흔들어 물기를 빼줍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알레르기가 많거든요. 언뜻 봐선 잘 정돈된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5분 전 그릇을 정리하던 춘미 씨. 이걸 털어. 아니, 물기 하나 그냥 있는 거는 못 보나봐요. 물기 하나 있는 거 못 봐요? 마를 텐데. 뭐 하면은 더 마를 텐데 그거를 쭉 빼야 되나 봐요. 산소대로. 성배 씨의 꼼꼼함에 갑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그의 사전에 대충이란 없습니다. 법칙 같은 게 있어요? 법칙은 아니고 나만의 각? 사장님만의 각이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그 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해. 또 손을 가져요. 상위에 올라오는 모든 것에 나름의 법칙이 있었으니 쌍둥이처럼 꼭 닮았네요. 결벽증이에요 진짜. 아유, 다시 피곤하고 옆에 사람도 피곤해. 아들만의 세계에 반기를 든 춘미 씨. 테이블 위 물건의 위치를 살짝 바꾸어 놓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걸까요? 엄마 곁을 맴도는 성배 씨. 모든 걸 원위치 시키는데요. 놓여있는 위치는 물론 방향까지 단 10초 만에 상황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귀신같이 않아요? 이쯤 되면 귀신도 놀라 도망갈 정도. 아, 누구 닮아서 그래요? 아니라고 믿어드릴게요. 깔끔한 것보다도 결벽증이야 결벽증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물기 있으면 그것도 음식 맛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 정도쯤이면 괜찮아. 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딱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어느 손님이나 좋아하지 않을까요? 닮은 듯 다른 엄마와 아들의 아슬아슬한 동거로 승승장구 중인 식당. 어느덧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떠났습니다. 일단 영상을 누를게요. 네. 오늘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최대 29만 원이네요. 729만 원이요? 바쁜 하루를 보낸 만큼 매출도 화끈합니다. 어떻게 오늘 만족하세요? 만족해 오늘은. 오늘은 만족하세요? 네, 얼마- 만족해. 얼마 나오면 이렇게 만족하세요? 일단은 7장은 찍어야죠. 7장? 어머니는 몇 장 찍으면 만족해요? 1000 찍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봄, 가을이 제철인 꽃게로 홈런을 날린 갑부의 한 해 매출은 무려 10억 원. 꽃게 10만 마리가 손님상에 오른 결과입니다. 이 식당 하면서 이제 그래도 좀 내 재산을 좀 불렸으니까 이 식당 이 건물 사가지고 식당 한 걸 잘했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 공개해야 되나요? 아유
돈 얘기 공개하면은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한 15억 정도? 예. 15억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 안 되는 거죠. 아유. 제 욕심인가? 일벌레 소리를 들어가며 15억 자산을 일군 춘미 씨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어머니 정원이에요? 네. 너른 잔디 정원이 가장 먼저 반깁니다. 많은 이들이 한 번쯤 꿈꾸는 산 좋고 물 좋은 전원에서의 삶을 실현한 갑부. 별장에 놀러온 듯 아늑한 분위기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데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입니다. 처음에 저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원룸에 살았어요. 500에 30짜리. 네, 그거부터 시작했었어요. 내 꿈이 이렇게 단독 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전세만 살다가 땅 그냥 마련해가지고 그냥 집 졌어요. 자축 파티라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게에서 가져올 거. 와, 있는 건 맥주밖에 없다. 여기서 생활을 안 하니까. 어머니 냉장고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아이, 이거 없어. 먹을 거 없어, 진짜. 아니 잠깐만. 없어요 진짜. 혹시 굴비 매달아 놓고 간장에만 밥 먹는 자린고비? 폼. 냉장고는 폼이에요 폼. 폼이에요? 살림을 안 하니까 여기서 먹는 거는 다 가게에서 먹으니까 이제 오면 온다고 얘기를 해야 하지. 내가 냉장고에다 맛있는 거를 채워야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폼이 아닌 갑부의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춘미 씨. 커다랗게 적힌 이름 석자가 그녀의 인생을 말해주는데요. 전원주택과 식당, 건물, 땅까지 20년간 일군 자산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기 자신 거 이런 거 뭐 살 때는 진짜 항상 저렴한 걸로 사죠. 진짜 말 그대로 이걸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도 하시고 어머니 혼자 힘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 여자들의 로망이라는 그 드레스룸이요? 되게 좁게죠. 이제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게 된 갑부. 30대 후반에 그때 산 것도 이런 거 30대 후반에 산 거예요, 이런 거. 30대에 입던 옷을 아직도 입는다고요? 이쪽에 바랬어요, 이거. 바랬는데도 괜찮아요, 입고 다니면. 입을만 하다니까요. 너무 내가 구두쇠인가? 이건 한 10년 됐나 봐요, 이거. 난방은. 몸에 밴 절약 정신은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진짜 아들내미 고3 때 내가 사준 옷인데. 네. 차마 버리지 못한 이 옷엔 아픈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혼 후 닥치는 대로 일만 하며 홀로 두 아들을 키웠던 춘미 씨. 추빙성 휴가는 명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더니 더 늠름해졌네. 둘째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온 날, 어두운 시골길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불길함에 놀라 잠에서 깬 춘미 씨. 박수호 씨가 사고가 났는데 파출소로 좀 나와 보셔야겠는데요.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파출소에서. 우리 애가 친구들이랑 다퉜나 보다. 놀다가 다퉜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나갔어요. 경찰은 뜻밖의 장소로 춘미 씨를 안내했습니다. 딱 배를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사는 사람 마냥. 아니 왜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고. 아무튼 소리 지르고 그랬었죠.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 주검이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
겨우 20회를 살고 떠난 아들 앞에 춘미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애는 좀 기집애 마냥 되게 자상하고 면회 가서도 엄마 왜 자주 오고 이쁘게 하고 다녀 맨날 그랬거든요. 면회가 군인들 보기가 싫어요. 군대 다 우리 애 같고 군인 지나가면은 군인들 보면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애도 살아있는 게 지옥이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그녀의 시간도 멈춰버렸습니다. 자식이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잡히겠어요. 뭐 돈은 벌어서 뭐해 뭐 그런 식으로 정신과 내가 치료를 좀 받았어요. 그 이후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후 폐업 위기에 놓인 식당에 큰아들 성배 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힘내요. 제일 무서웠던 거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이제 잘못될까봐라는 일단은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고요. 동생이 이제 죽고 나서 많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니까 같이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어제 일처럼 아직도 선명하게 남은 그날의 기억. 지금도 난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갔나 어디 있다고 어디 생활하는 것 같고 항상 그래요. 고생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끔찍이도 챙겼던 두 아들. 이제는 성배 씨가 동생의 몫까지 대신해 엄마를 지키는데요. 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춘미 씨는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싱싱한 꽃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수산물 위판장을 찾은 성배 씨. 제철을 맞아 귀한 몸 대접받는 암꽃게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좀 봐야 되는데 한 200kg, 300kg 살려고 왔는데 가격이 맞아야죠. 정도 만복호예요. 암대중. 최상품 꽃게를 쟁취하기 위한 눈치 작전이 치열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은 놓칠 수 없다. 중매인과 눈치코치 주고받은 결과 오늘 낙찰받은 양은 110kg. 궂은 날씨에 조업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일 정도입니다. 또 다른 항구로 향한 성배 씨. 영하 20도에서 급속 냉동에 보관 중인 꽃게를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1년 내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봄, 가을 미리 저장해 놓는 건 필수. 냉동 꽃게는 용도가 따로 있답니다. 아까 꽃게 사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탕하고 찜에 쓰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게장용. 봄에는 보통 5, 6톤, 가을에는 이제 4, 5톤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꽃게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활꽃게는 매장 입구 수족관에 바로 진열합니다. 보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효과는 일석이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바닷가 쪽 그런 비린내? 나는 거 만지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닷가 쪽에서 일하고 있고 이 꽃게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 일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각 게장 맛을 좌우하는 맛간장을 끓이는 춘미 씨. 그런데 벌써 완성된 건가요? 간장 먼저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장게장 할 때 계속 이어져요. 이게 진짜 깊은 맛이 나요. 10년 전부터 이어온 씨간장을 사용해 풍미를 한껏 올린 갑부표 간장게장. 한약재와 과일, 채소까지 15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 푹 달여주는데요. 아니 이건 귤 껍질 아닌가요? 간장 약간 이거 곰팡이 나거나 하얗게 막 그런 거 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넣으면 안 보여요.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TV에서 한번 봤어요. TV에서? 네. 간장에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넣더라고요, 이거를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가 우리 간장게장에 넣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넣은 거예요. 작은 힌트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춘미 씨. 제작진을 따돌리고 어디론가 몰래 향하는데요. 대박 비법의 기운이 느껴지죠? 언제 나가셨어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따라오지 마요. 이게 쌈 싸 먹어도 맛있고 네. 우리 간장게장에 넣으면 진짜 향 좋고 비린내 없애는 단계예요. 한약재로 주로 쓰이는 뿌리가 아닌 당귀 잎을 넣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었네요. 양배추. 이건 양배추. 저쪽에 감자도 심었어요. 감자도 심으셨어요? 오늘 완전 농장이에요. 쌈 채소로 먹던 당귀 향에 반해 넣어본 것이 비린내를 잡아준 1등 공신이 됐는데요. 결실을 맺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거의 완성하기는 거의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짜고 또 과일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달달하고 너무 달고 그래가지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깨끗하게 손질한 꽃게를 대령하고 속살까지 잘 스며들도록 식힌 비법 간장을 충분히 부어주는데요. 제 한 몸 희생에 감칠맛을 살린 빛나는 조연들도 함께 넣어줍니다. 한약재 냄새 진짜 엄청나요. 이게 당귀 향이에요? 네, 당귀, 감초, 치, 껍질. 만드는 사람과 재료에 따라 천차만별 맛이 달라지는 간장게장. 보약부럽지 않은 극강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숙성 방법도 남다릅니다. 냉동 숙성을 이틀하고요. 냉동 숙성 이틀하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냉동에서 꺼내가지고 하루 더 숙성을 시켜요. 네, 그러면 만 3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의 싸움이네요. 배가 얼면 간이 안 벨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건 충분히 이제 간장 자체가 바로 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얼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다 간이 배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숙성 방법에 따라 식감과 맛은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3일간 냉장 숙성한 꽃게는 한눈에 봐도 살이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가지 간장게장을 맛본 뒤 자신의 입맛에 좀 더 잘 맞다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왜 숟가락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조금 안 짜고 더 담백해요. 육관상으로도 이쪽이 조금 더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좀 살 통통했고 흐물흐물했어요. 젓가락이요? 이쪽이 약간 익은 맛? 살짝 부드럽다 그러나? 폭넓은 층의 지지를 얻은 갑부의 냉동 숙성.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겠죠? 오픈 준비로 분주한 시간, 첫 손님이 들어서는가 싶더니 주섬주섬 앞치마를 메고 흩어져 일하기 바쁩니다. 어머니 이분들 누구예요? 언니들하고 형부하고 지금 오셨어요. 주말에 와서 좀 도와줘요 항상. 아 집에 와서 일을 도와줘요? 말을 크게. 셋째 형부. 셋째 형부시고. 네, 안녕하세요. 셋째 언니. 셋째 언니. 네, 큰 언니예요. 큰 언니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같은 큰 언니예요. 엄마 같은 큰 언니. 든든한 지원군이 총출동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손님이 밀려들어도 언니와 형부만 있으면 끄떡 없다는데요. 베테랑 주부 9단 언니들이 주방 일을 도맡으며 춘미 씨의 부담이 한결 줄었습니다. 나 텔레비 나가면 안 돼. 어머. 애인들이 다 찾아와. 애인 많으세요? 전부. 진짜요? 재치 만점 언니 덕분에 분위기까지 환해졌네요. 언니들 오니까는 무슨 꽃이. 언니들 오니까는 가게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웃잖아요. 첫째 형부의 임무는 주차 관리. 비 온 날은 우산도 받쳐줘야 되고. 우산은 누구에 받쳐줘요? 손님들 받쳐줘야 또 좋다죠. 셋째 형부는 식당에서 쓰일 채소를 심고 가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봄만 되면 피곤해. 봄에 왜 피곤해요? 이거 약초 심어주느라. 의기투합해 바쁜 점심시간을 무사히 넘기고 돌연 자취를 감춘 춘미 씨. 언니와 형부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못 봤는데 주방에 계신 거 아니에요? 주방에?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 정말 꼭꼭 숨었는데요. 집히는 곳이 있었으니 뭐 하세요? 진짜. 가족 술 한잔. 몰래 지금 한잔 마시는데. 야.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으니까 한 잔 마시면 피로가 풀리잖아요. 이렇게 마시다가 또 들키면 언니한테 되게 혼나요. 술 얘기 나오니까 어쩜 이렇게 화색이 도세요? 이게 웃어야지. 별거 있나요? 술 한 잔 마시면서 그럼. 인생 즐기는 거죠. 걸렸네. 걸렸어. 이런 거 봐. 걸렸어. 왜로? 나 냄새만 맡았어. 냄새만. 많이 먹으라고? 여기 저기 형님이 저기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가을 되면 저기 뭐야 망둥이 낚시 잡아서 회 떠갖고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제가 이제 아프셔갖고 위암 수술해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좋았었는데 술하고 이제 2년 뚝.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답답한 속을 달래기 위해 탄산음료를 입에 달고 살던 춘미 씨. 위가 따끔따끔한 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단순한 위경련이란 생각에 약만 먹고 방치하기를 여러 달.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상상치 못한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위암 3기입니다.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아, 나는 이렇게 일하다가 나는 이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죽는 거는 진짜 나는 두렵지는 않아요. 우리 아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아들 만나러 가는 건데 얘가 동생도 없고 엄마도 없이 어떻게 혼자 남아서 살까 외롭게 살까. 아들 걱정에 다시 힘을 낸 춘미 씨. 엄마, 위 3분의 1을 절제했는데 수술은 잘 됐대요. 걱정하지 말고 푹 쉬셔요. 그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갔는데요. 6개월에 걸쳐 진행된 8번의 항암 치료도 홀로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보호자 옆에서 이제 어선도선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 혼자 이제 누워가지고 주사 맞는데 그때도 서럽더라고요. 예, 같이 못 가고. 제일 마지막 때 8번째 할 때는 너무 막 고통이 심한 거예요. 구토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차를 못 끌고 오겠어요. 그리고 낮에 대리를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낮에 대리해가지고. 독하니까 아니었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는겠죠 뭐. 근데 마음은 여려요. 위암 수술 후 한 달 만에 식당으로 돌아온 춘미 씨. 위 3분의 1을 절제해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해줘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바쁜 시간에는 거르기 일수. 때문에 일하는 틈틈이 서서 먹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프면서 이렇게 씹어야 되니까. 앉아서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 포만감을 주는 돼지 감자는 늘 챙겨두고 먹는 1등 간식이라네요. 혼자서 조금 먹으다 보니까 금방 소화돼가지고. 그럼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그녀. 눈에 보이면 꼭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성격 탓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언니는 그런 동생이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걱정이 됐지. 그래도 회복하기 잘해. 지금도 몸관리 잘해야 돼. 강행군 끝에 이내 체력이 바닥나고 난 춘미 씨.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일에 대한 열정. 말을 그렇게 잘 안 하고 자기 혼자 이 말하면 좀 몸이 괴로운가 봐.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큼 악착같이 일에 매달린 건 아닐까요? 내 성격상 한없이 막 우울증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털어요. 덜면서 내가 일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고 막 그런 과거에 막 슬펐던 그런 게 일하면 잡념도 안 생기고 애인이에요, 일이. 그날 밤 고생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춘미 씨 걱정에 주말이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양배추가 위장에 좋대 먹어. 위장에 양배추가 좋대. 위를 보여준대. 얼마큼 줘. 내가 먹을게. 미안함에 괜한 투정을 부리는데요. 누구보다 언니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나도 많이 먹어 힘든데 여기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안 오면 마음이 걸려. 왜 와서 해줘야 마음이 편하고.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는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시간이 지나야 아무래도 잊어지지. 안 그래? 봐봐, 계속 물어보면 마음이 아파. 앞으로 열심히 챙겨 먹고 몸 건강에 빨리 회복해. 항상 언니하고 형부들한테 신세만 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이 신세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주는 가족. 내 편이 있음에 웃을 수 있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 춘미 씨가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뒤늦게 달려갔는데요.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은 춘미 씨. 혈액 검사에 이어 위 내시경, 복부 CT까지 정밀 검진이 계속됐습니다. 자, 이제 방송 나옵니다. 잘 따라해 주세요. 중요한 검사입니다.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혹여나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들 성배 씨도 초조하긴 마찬가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기만 했던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으로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민변됐으니까.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껏 그래왔듯 포기도 좌절도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수술을 받고 이제 위안 선고를 받고 나서 내가 느낀 거는 나도 내 자신한테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좀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활짝 핀 꽃이 여심을 설레게 하는 봄날. 어쩐 일인지 성배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나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 근데 따라만 가는데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네. 가자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좀 가요.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것도 잠시. 진짜 가게 하고서 처음 이렇게 둘이 나오나 보다. 아유 봄이라고 그러는데 꽃이 폈는지 졌는지도 모르네. 아유. 차창 밖에 펼쳐진 세상은 꼭 남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는데 엄마에게 잃어버린 봄날을 선물하기 위해 찾은 곳은 여자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뷰티샵. 아니 나 생각지도 못한 월급별 따라하는데 여기 데리고 머리는 갑자기 왜요? 일만 하시느라고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여자로 만들어드리려고. 여자로 만들어드려? 아들의 바람대로 영화 속 여주인공으로 변신할 시간. 진짜 결혼 계획하고 처음 해보는 거야. 성배 씨는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원피스. 같이 나들이도 갈 겸 해가지고 이런 어머니 선물까지 준비했죠 제가. 아 진짜요? 네. 과연 춘미 씨는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여신이 강림했다고 해도 믿겠네요. 진짜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네. 예쁘세요? 근데 왜 자꾸 피해요? 이런 거 처음 봐서. 처음 봐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떨 줄 모르겠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10년 만에 해보는 둘만의 데이트. 여기 걸을 수 있고. 오 너무 좋다 여기. 춘미 씨는 아들 덕분에 19꽃처녀로 돌아간 것만 같은데요. 오 너무 이쁘다. 화창한 봄날이면 덩달아 바빠지는 식당 일로 꽃놀이 한번 가지 못한 두 사람. 흥분된 마음이 좀채 가라앉지 않습니다. 꽃게만 만지다가 오랜만에 꽃 한번 보네. 꽃게만 만지다가 오랜만에 꽃 한번 봐. 꽃보다 아름다운 춘미 씨. 그 미소가 영원하길 바라봅니다. 행복한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있었어? 형아가 오늘 이쁘게 해줘가지고 오늘 진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이쁘지 엄마? 뭐야? 왜 일찍 가가지고
형아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저 더 살다가 갔어야 되는데.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핸드폰에 얘 이름이 수호잖아요. 네. 수호 천사라고. 그게 천사라고 내가 해놨더니 진짜 10월 4일 날 가더라고 새가. 10월 4일 날. 엄마의 영원한 수호천사로 남은 둘째 아들. 천사잖아. 하늘나라에서 천사잖아 지금. 꽃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자주 올게 이제. 그곳에서는 부디 아픔이 없길. 다시 시작된 춘미 씨의 하루. 주인이 부지런해야지. 남들은 다 무리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할 만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뭐. 손님상에 내놓는 반찬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철칙을 지켜나가는데요. 성배 씨는 그런 엄마를 응원합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 좀 어떤 것 같아요? 좋으시니까 손님들도 좋아하시는 거겠죠. 일 함으로 좀 힘든 거를 많이 잊으시고 이제 그런 으쌰으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엄마와 아들은 오늘도 함께합니다. 엄마의 복날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이제부터 걱정 근심 없고 뭐 그러냐는 봄날 아닌가요? 언제까지 복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봄날이 오래돼야지. 오래 지속돼. 짧지 않고. 마음 같아서는 뭐 죽을 때까지 봄날이었으면 좋겠죠. 벼랑 끝이라 생각한 순간 비로소 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춘미 씨. 꽃피는 봄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말하는데요. 이혼과 아들의 죽음, 암투병까지 절망을 딛고 그녀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엄마라는 이름에 새겨진 강인한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서민갑부 역사상 최초 명품 갑부가 등장했다. 웨딩 슈즈로 연매출 20억. 생애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녀의 명품 웨딩 슈즈. 일단 종류가 많고 그게 제일 좋아요. 나만의 슈즈. 타인의 행복은 곧 나의 기쁨이요. 날마다 결혼 기분을 만끽하는 그녀의 인생 스토리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